1997년 가을의 문턱, 서울 압구정동의 거리는 여전히 휘황찬란한 네온사인 아래 젊음의 열기로 들끓고 있었어요. 강태풍은 그 활기의 정중앙에 서 있었죠. 26. 그는 시대를 풍미하는 앞스트리트 보이즈의 리더였고 최신 유행의 명품 옷과 브릿지 헤어, 그리고 귀에 걸린 작은 귀걸이는 그가 자유를 대변하는 청춘임을 말해주었어요. 친구 왕남모와 함께 비싼 외제차를 몰고 다니며 태풍에게 삶이란 그저 마음껏 즐기고 낭비해도 줄어들지 않을 것 같은 무한한 시간이었을 뿐이랍니다. 그는 아버지가 일구어 놓은 중소무역회사 태풍상사에 대해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죠. 그에게 태풍상사는 고리타분한 기성세대의 상징이자 자신을 올가매려는 아버지 강진영 사장의 잔소리가 나오는 원천이었을 뿐이었어요. 태풍은 아버지의 기대와 사업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반항적인 눈빛을 숨기지 않았고 아버지 강진영 사장 역시 너 같은 놈을 자식이라고 생각한 내가 한심스럽다 며 끝없이 실망감을 토해냈습니다. 아버지 강진현 사장은 평생을 바쳐 태풍 상사를 키워낸 성실한 가장이었지만 아들의 철없는 모습에 늘 마음이 무거웠죠. 태풍의 어머니 정정미 여사는 그런 두 남자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며 조용히 속만 태웠답니다. 바로 그때 대한민국 경제는 이미 IMF 외환위기라는 거대한 파국 직전에 시한폭탄을 안고 있었어요. 강진영 사장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급격히 얼어붙는 자금 시장과 요동치는 환율은 무역회사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답니다. 그날 밤 태풍은 평소처럼 친구들과 밤늦게까지 어울리다가 새벽녘이 되어서야 싸늘한 집으로 돌아왔을 거예요. 하지만 그를 기다린 것은 차가운 침묵과 어머니의 절기였습니다. 아버지 강진영 사장이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와 회사의 위기감으로 쓰러졌다는 소식이었죠. 평생을 일에 매달려 살았던 아버지는 결국 그 무거운 짐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일회의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자 태풍의 인생이 180도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늘 자신에게 잔소리하고 호통치던 아버지가 이제 영영 말이 없다는 사실 앞에서 태풍은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무책임하고 철없는 청춘이었는지 깨달았을 겁니다. 화려한 가죽옷을 벗어던진 태풍은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무릎 꿇은 채 그가 평생 외면했던 현실의 무게를 비로소 감당하게 되었어요. 아버지의 극단적 선택은 그에게 도망칠 수 없는 책임과 진짜 어른이 되어야 하는 숙명을 남겼습니다. 그 장면에서 이준호 배우의 눈빛은 이전의 자유분방함 대신 무력감과 절망, 그리고 복잡한 책임감으로 가득 차 있었죠. 아버지의 장례가 끝나고 태풍은 홀로 남겨진 태풍 상사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회사는 껍데기뿐이었고 IMF 사태는 이미 공식적으로 터지기 직전이었어요. 대규모 구조조정이 시작되고 수많은 기업이 부도 처리되던 그 시대의 혼란 속에서 태풍은 선택의 기로에 놓였어요. 빈털터리가 된 회사를 버리고 자신만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이 거대한 태풍을 정면으로 맞설 것인가? 한참을 고민하던 그는 결국 아버지의 마지막이 깃든 이 회사를 지켜내기로 결단합니다. 그는 이제 압구정의 날라리가 아닌 직원도 돈도 팔 물건도 없는 중소무역회사 태풍상사의 초보 사장이 되었답니다. 이때 태풍상사의 텅 빈 사무실을 묵묵히 지키고 있던 이들이 있었어요. 바로 에이스 경리 오미선입니다. 오미선은 24세 나이에 작은 어깨로 가족의 짐을 짊어진 그 시대의 흔한 K장녀였죠. 그녀는 17살에 부모님을 사고로 잃고 멋진 외교관의 꿈을 접은 채 경기도의 메모리 공장에 취업을 나갔다가 강진영 사장의 눈에 띄어 태풍상사의 격리로 들어왔답니다. 컵 설거지부터 청소, 영수증 정리, 장부 정리까지 완벽하게 처리하는 그녀는 태풍상사의 실질적인 살림꾼이었어요. 미선에게는 연로한 할머니 연분이와 여동생 오미호, 그리고 팽이와 따조를 모으는 초등학생 남동생 오범이 있었죠. IMF의 혼란 속에서도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똘똘 뭉친 그녀는 갑자기 나타나 허세 가득한 태풍이 처음에는 영 못마땅했어요. 하지만
회사를 지키려는 태풍의 진심을 보며 그녀는 희망을 발견하고 태풍 상사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근면성실함을 무기로 상사맨으로 성장해 나가는 멋진 커리어 우먼의 꿈을 키우게 된답니다. 태풍 상사에는 미선 외에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소 계절에 맞지 않는 옷차림과 팔도시를 즐겨 쓰는 구명관 이사는 53세의 경영부 이사로 평생을 회사에 바쳤지만 IMF 때문에 은퇴 후 난을 가꾸려던 소박한 꿈조차 좌절되었죠. 화분에 물을 주는 것이 주 업무라 별명이 식물인간이었지만 회사 생활 28년 차의 경험은 언젠가 태풍에게 큰 무기가 될 겁니다. 총무부 차장인 차선택과 영업부 과장 고마진, 그리고 물류부 대리 배송중 역시 이 혼란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 애쓰는 태풍 상사의 소중한 식구들이에요. 한편 태풍의 숙명의 라이벌인 표한준도 1회부터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냈을 거예요. 표현주는 컨테이너 화물선 해운사 대표 표박호의 아들이자 태풍과 동갑인 26세로 이미 표상선의 이사 자리에 앉아 있답니다. 태풍이 아버지의 비극으로 회사를 떠나는 것과 달리 표현주는 탄탄대로를 걷고 있죠. IMF 위기를 기회 삼아 몸찍을 불리려는 표상선과 무너진 태풍 상사를 지키려는 강태풍의 대립은 앞으로 드라마에 큰 긴장감을 형성할 거예요. 1회는 이 모든 인물들이 시대의 거대한 파도 앞에 내던져지는 순간을 섬세하게 그려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개인적 비극이 IMF라는 시대적 재앙과 교차하며 강태풍이라는 한 청년의 운명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여주는 밀도 높은 서막이었죠. 이제부터 시작될 초보사장 강태풍의 고군분투와 에이스 경리 오미선의 협력, 그리고 태풍 상사 식구들의 뜨거운 생존기는 시청자들에게 낭만과 위로 그리고 공감을 선사할 것입니다. 태풍 상사의 재건과 함께 펼쳐질 인물들 간의 관계 변화가 앞으로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될 거예요.